한자 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바이라이크 한자. 오늘의 사자성어. 안녕하세요. 한자 공부 100일 프로젝트 사자성어를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사자성어 공개할게요. 난이도부터 보시면 7급, 준7급, 준6급, 준5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불성설이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 글자부터 소개할게요. 말씀 어라는 글자인데요. 왼쪽에 말씀 한자는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이나 글과 관련된 글자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나, 아라는 글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나, 오라는 글자도 있다는 거 이번에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언어 생활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 글자지만 예전에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 김인현 독립선언서 3월 1일 독립선언서죠. 여기에서 5등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5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등자가 기타 등등 할 때 등자죠. 바로 우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글자가 합해진 말씀 어자는 왼쪽 말씀 언에서 뜻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오른쪽 나, 오자에서 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살짝 변형이 됐죠. 우리가 또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내가 오른쪽에 나오자죠. 내가 지금 말과 글로 쓰고 있는 언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말씀 어자에 언어라는 설명 표현을 붙인 까닭은 실제로 언어에 있어서 이 어자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이 붙은 한자가 굉장히 많죠. 어떤 게 생각나세요? 말씀어, 말씀언, 말씀설, 말씀담, 말씀화. 네, 이렇게 다 똑같이 말씀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어 같은 경우에 언어의 대부분에 쓴다는 사실이죠. 외국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불어, 네, 그리고 어휘, 어순 이렇게 말이에요. 말씀어자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는 간단하게 보셔도 돼요. 어색하고 영어란 단어가 나왔네요. 어색하다의 어색인데요. 한자인 줄 알고 계셨나요? 네, 어색이라는 것은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분위기를 뜻하는데 말도 굉장히 안 나오고 답답한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막힐 색자를 씁니다. 어색하다. 말이 막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런데 막힐 색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옹지마 세옹의 말, 네, 바로 그 사자성어에 쓰이는 색자인데요. 네, 바로 변방세라는 음과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옹지마일 때는 새, 어색하다 할 때는 색 이렇게 바뀌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한자 공부 100일 프로젝트에서는 4급 이하 수준의 그런 한자들을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막힐 색자 같은 경우에는 준 3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볍게 일단 기억하시면 좋고 기억을 못하셔도 다음에 다시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영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영자는 바로 꽃뿌리 영자를 쓰는데요. 꽃뿌리라는 것은 꽃잎 전체를 뜻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뜻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영어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것이 미국인데요. 시작은 영국의 언어였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꽃뿌리 영자 영국을 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발음 때문이지 뜻 때문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이 글자 자체를 굳이 해석하려고 하시지 말고 영국 그 자체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글자 아닐 불자인데요. 무엇 무엇이 아니다, 무엇 무엇을 하지 않다 이렇게 부정하는 뜻으로 쓰이죠. 이 글자 해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아직 터지지 않은 열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은 새의 모습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안일불자의 부수가 한일자이죠. 네, 예전 강의에서 여러분께 한일자가 땅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 혹시 나세요? 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고 싶은데요. 바로 땅 밑에 뿌리가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아직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한 것이죠.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아직 나오지 아니한 뿌리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이불자 보신 김에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지금 안일불자 준 7급에 해당이 되는 난이도인데 여기에다 입구자 하나 더 했다고 갑자기 4급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난이도죠. 네, 입구자를 더해지면은 안일불이 아니라 부, 안일부자가 된다는 것도 같이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배웠으면 또 활용을 할 줄 알아야겠죠? 예시 보도록 할게요. 부족하고 불량이 나왔는데 똑같은 안일불자를 쓰고 어떤 것은 부가 되었고 어떤 것은 불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안일불자가 뒤에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되는 그런 글자들을 만났을 때 리을이 떨어지고 부가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예시에 보이는 부족이고요. 그 외에도 부동산, 네, 불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국어적인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예외가 있어요. 디귿이나 지읒을 만나야 부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부실하다, 부실공사 할 때 쓰는 부실은 특이하게도 시읒을 만났는데도 불이 아니라 부라고 읽습니다. 네, 특이한 점이죠. 그럼 다시 예시 단어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족, 발족자가 쓰이고 있는데요. 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네, 여기에 족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부족, 충분하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모자라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발족자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안분지족, 자기 분수의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할 줄을 안다. 네, 여기서도 발족자가 아니라 똑같은 넉넉함, 충분함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럼 원래의 상태인 안일불자 그대로 분량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량은 어질량인데요. 어질다란 뜻 말고도 좋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품, 태도가 불량스럽다, 불량학생 어디가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불자와 어질량자를 쓰는 것이죠. 세 번째 글자는 이룰성이라는 글자입니다. 보기에는 쉽지만 쓰는 순서가 정말 많이 틀리는 글자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쓰신다면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벽을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못을 살짝 올려놓죠. 하나, 둘, 그리고 망치로 내려칩니다. 하나, 둘, 셋, 완성. 제가 왜 이런 스토리로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오른쪽 상단을 보세요. 부수가 표시되어 있죠? 네, 창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진 창과라는 글자입니다. 제가 일월성자를 처음 했을 때 벽을 그렸어요. 이 창과자에 벽이 더해지면 바로 천간무자가 됩니다. 천간무는 바로 갑을병정 무기경신의 무자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천간무자를 가지고 한쪽에는 나무 손잡이 그리고 한쪽에는 쇠로 된 어떤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망치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런데 하필 여러 도구 중에서 왜 망치를 선택했느냐? 네, 왜냐하면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이 글자가 고물의 정자에서 변형된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순서를 이렇게 얘기했었죠. 벽에다가 못을 놓고 망치로 내려친다. 네, 글자 순서를 생각해봐도 그리고 글자 구성 성분을 생각해봐도 일치하는 부분이죠. 예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죠. 네, 성과 미성년자 등장했습니다. 성과 열매과자를 써요. 하지만 열매 대표 뜻 그대로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열매과자에는 결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자를 외울 때 그냥 대표 음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과라는 것은 결과를 이루어낸 것. 그렇기 때문에 열매과자에 결과란 뜻이 있다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하세요. 이제 미성년자 체크해 볼게요. 안일미자를 쓰는데요. 안일미자는 왼쪽에 안일풀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적으로 아직은 아니다. 이런 뜻을 조금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거. 미완성,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 미납,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 하지만 나중에는 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살짝 포함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성년이 아닌 것. 성인이 아직은 아닌 것. 하지만 나중에는 성인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아님이자 활용해 주세요. 어느덧 마지막 글자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왼쪽에 말씀어자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말씀설자가 등장을 했네요. 말씀설은 우리가 대표로 설이라고 읽지만 굉장히 많은 발음을 가진 그런 한자입니다. 왼쪽의 말씀어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오른쪽 글자는 기쁠열 또는 바꿀태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여덟 팔자와 형용자가 더해져서 기뻐서 환호하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기쁠열자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설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네, 말씀원자와 기쁠열자가 더해졌다.
기쁘게 나의 의견을, 나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말씀설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약간 길게 설명하고 해설하는 이런 뜻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시 단어 체크하시죠. 설득, 유세가 나왔습니다. 네, 설득이라는 거 얻을 뜻자를 쓰고 있는데요. 설득은 설명이 아니죠. 네, 설명은 그냥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해시키는 거지만 설득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나에게 오도록 내 쪽으로, 내 의견 쪽으로 오도록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얻을 뜻자를 쓰고 있네요. 단어 유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별을 달아주세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네, 여기서 유자, 놀유자를 쓰는데요. 놀다라는 뜻 말고도 여기저기 다닌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선거 유세하다, 유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표를 구하는 그런 행위에 맞는 글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네, 말씀설자에 달랠새라는 음과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유세라는 것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에게 나를 어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말로 그 사람을 달래는 거죠. 설득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달래다란 뜻으로 이렇게 변해서 달랠새자 전혀 다른 음과 뜻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체크해 주세요. 각각의 글자를 살펴봤으니 이제 합체를 시작해야겠죠. 네,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말을 이루지 아니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명확한 개념으로 바꿔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일관되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어불성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어불성설이란 사자성어는 신문이나 뉴스 헤드라인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사건, 사고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신문이나 뉴스는 매체의 특성상 간결함이 생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축적이고 짧은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두 번째 사자성어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코너 한자 더하기 코너에서 만날게요.